후폭풍이 심하게 오는 사람은 본인의 감정을 SNS에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카톡 프로필이죠. 프로필 사진, 뮤직, 상태 메시지. 여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상대방의 제외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담겨 있는 제외 신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미부여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제외 신호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카톡 프사에 담긴 제외 신호. 평소 프사를 건드리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은 프사로 바꾼 경우가 많죠. 인스타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사진이나 스토리를 올리는 것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카톡 프사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몇 개 있어요. 누가 봐도 의미부여하거나 오해할 만한 사진들이요. 선물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대표적이고요. 여러분이 찍어준 사진이나 함께한 추억이 많은 장소도 마찬가지죠. 참 의미부여하기 좋은 사진이죠. 하지만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두세요. 제가 여기서 확실히 정해드리겠습니다. 저런 사진이 딱 한 장이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톰쌤, 제가 선물한 옷과 제가 찍어둔 사진을 보면 당연히 제 생각이 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의미부여하기엔 이릅니다. 단순히 그 옷을 입은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냥 그 사진이 잘 나와서 SNS에 올린 거예요. 하지만 헤어진 이후 주기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올린다면 제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후폭풍이 왔을 때 카톡 프사로 이런 사진 많이 했거든요. 같이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나 자주 먹던 음식 사진을 SNS에 많이 올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용기는 안 났고 이렇게 티를 내면 여자친구가 돌아봐 줄 줄 알았습니다. 먼저 연락해 주길 바랬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제외했었죠. 이렇듯이 추억에 있는 사진을 주기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강력한 제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카카오 뮤직에 담긴 제외 신호. 이별 후에는 누구나 감성이 충만해서 평소 안 하던 카카오 뮤직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힘들 때 듣는 노래 중 특히 마음에 와닿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헤어진 후 설정한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노래를 공개적인 곳에 올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 노래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노래, 그리고 생소한 노래. 유명한 노래면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노래가 공감되고 그 노래가 좋아서 해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명한 노래는 대부분 가사도 알고 멜로디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도 그 가사를 유심히 듣지 않아요. 물론 제외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노래라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엔 모르는 노래였지만 이별 후 감정이 요동칠 때 꽂힌 노래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노래에 꽂혔다는 건 멜로디보단 가사에 더 집중했을 거고요. 자기의 속마음을 노래 가사를 통해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여러분이 유심히 들어주길 원하고 있죠. 나 요즘 이 노래에 빠졌어. 내 마음이 이러니까 연락해줘. 라는 생각이 있죠. 상대방이 평소 듣지 않는 생소한 노래를 올렸다면 제외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상태 메시지에 담긴 제외 신호.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사람은 없죠. 저런 단도직입적인 메시지 말고 이상한 상태 메시지가 있어요. 초성 상태 메시지가 매우 많고요. 비슷한 예로 외국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나 독일어 같이 무조건 번역기 돌려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요. 초성이나 외국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을 대놓고 표현 못하겠으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눈에 봐도 보고 싶다잖아요. 물론 걷고 싶다, 뵙고 싶다 뭐 이런 뜻도 해석되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초성 검색이나 번역기 돌리면 금방 알거든요. 초성이나 외국어를 해놓으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해석이 된다면 강력한 제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제외 신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제외 신호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먼저 연락하기는 싫고 이렇게 티를 냈으니 나한테 연락하겠지? 너가 먼저 연락해서 나 좀 잡아줘. 좀 비겁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사 바뀔 때마다 의미 부여하고 밤새 혼란스러운 여러분의 심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생각에 다시 남자가 갑으로 돌변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제외 방법은 먼저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속해서 제외 신호를 보낸다면 머지않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 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연락하는 것에 자존심 상하지만 그만큼 제외하고 싶으니 먼저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성공적인 제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 카톡 프로필로 보는 제외 신호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